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오늘은 0.68% 상승 마감했는데 지수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2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3,281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거의 전 업종 골고루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드디어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살짝 올라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경기 민감주 많이 매수를 해뒀었고 또 그리고 현금도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 흐름이 이래 좋았는데 박스권 위로 살짝 올라서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부여한 종목들 중에서 또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들 총알을 한 방 쏘기로 했었죠. 저는 오늘 장중에 총알을 몇 방 쏘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총알을 쏘았으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수급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지금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했다가 내일 다시 주저앉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경기 회복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놀러 오면은 백신 놔줄게, 무료로 놔줄게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유럽 일부 국가 여행사들 그리고 또 미국의 뭐 알래스카라든지 일부 주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남아도는지 놀러 오면은 백신 줄게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준다는 게 아니라 놀러 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동을 서로 통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놀러 오라고 하니까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놀러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려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금융업,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건설업 이런 업종 순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 보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박스권 이 기간 동안에 좀 많이 매집해 줬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서 당분간 오른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 또 먼저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또 뒤늦게 따라오는 종목들 좀 돌려가면서 순환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 하락 반전에 보면 여기 개수가 있습니다. 26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26종목이란 게 아니라 오늘 하락 반전 보조 지표고 신호가 발생한 게 총 26개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아니라 요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요 기스코 홀딩스 단기 고점이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KTB 투자증권도 단기 고점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NI스틸도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이렇게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막 겁내고 있을 때 이때 사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이럴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탐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사실 올랐잖아요. 1,500원 하던 게 뭐 그 이하로 갔던 게 지금 4,000원까지 갔습니다. 한 2,000원 부근부터 시작한다더라도 4,000원 가서 거의 100%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계속 들고 가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걸 좀 정리하고 최근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다시 그쪽으로 순환 매매해도 되겠죠. 또 S&T 에너지 이 종목도 지금 단기 고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 반전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나올 때는 시장이 상승장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18년도 정도로 가면, 차트를 통해서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2018년도 이때는 뭐 완전한 뭐 그렇게 뭐 급하게 하락한, 여기에 급하게 하락한 거고, 뭐 완만하게 하락했다고 봐야죠. 이 시장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장기간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떤 신호가 많이 나게 되냐면, 이렇게 2018년도 그 무렵에 보면은 이 하락 반전 신호보다는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상승하는 요런 신호들이 이때 많이 발생한다고요. 따라서 이 상승 반전 신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매매를 좀 짧게 가져가야 되고,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 되었구나 생각하면 되고, 또 이 하락 반전보다는 최근에 이를 노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자주 보일 때, 이런 보조 지표들이 많이 보일 때는 현재 시장이 상승 중이다 보고, 여태는 좀 많이 오른 것들 좀 정리해서 좀 그동안 덜 갔던 거 이렇게 사서 순환 매매하면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지요. 가온 미디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 때 이 모습이잖아요. 이때는 짧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올라도 한두 달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고 떨어지는 거고, 또 이렇게 공포 신호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공포스러워할 때 이때 사는 겁니다. 또 이럴 때 이제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끊고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무조건 뭐 이래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짧게 매매를 갖다가 병행을 하게 되면 수익을 더 낼 수가 있죠.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역사이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매매하는 걸 순환 매매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다우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고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조금만 좀 잘 이용하면은 참 이래 매매를 순환 매매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런 것들도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한두 달 짧게 오르잖아요. 심지어 한 며칠 이렇게 짧게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를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좀 길게 가져가야 되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리더커프도 지금 단기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원화학도 단기간 많이 올랐고, 백산도 많이 올랐어요. 블루콤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래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면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끊었다가 이 종목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기 다음 다시 이렇게 반등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이런 기간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서울옥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서울본도 많이 올랐습니다. 진성TC도 지금 이거는 공포죠. 사람들이 지금 탐욕에 좀 찌들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태경산업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한국철강, 한섬, 해성산업, 자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한 세트로 나왔죠.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이래 관심 그룹으로 등록을 해 뒀다가, 아니면 딱 기억해 뒀다가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락할 때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는 아니겠지만 또 상승할 때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룹을 하나 지어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시장의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테마로서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시장 이렇게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있겠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이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제법 많죠? 이런 종목들 제법 많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거나 뭐 아직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들을 좀 지켜둘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참모들이 현재 매수해서 딱 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시황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살펴보고,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뭐 매일 올려드리죠. 그런 것처럼 정리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일단 올려드릴게요. 뭐 현금 유의도 좀 있고 또 그리고 나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분들께서는 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드디어 이 코스피가 3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서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사상 최대 신고가, 오르기만 오르면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참 그렇죠. 지금 우리 3000포인트라고 하면은 지난 몇 달간 있어 왔기 때문에 3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000포인트도 굉장히 걱정일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 소리 들은 지가 언제예요? 2007년도부터 해서 계속 2000포인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가 3000포인트 위쪽으로 딱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0포인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참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여튼 이 주식 시장이 좋습니다. 최근에 젊은 애들 잃어보면은 비트코인하고 뭐 한다고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다음 달에 되면은 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젊은 애들이 투자를 하는 게 짧게 단타하는 애들입니다. 어째 그렇지 않아도 근처에 아는 대학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 친구가 어떤 종목으로 한 몇만 원 손해봤다고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마씨 가가라고 이렇게 돈 주고 버린 친구가 있어요. 그때 버려졌던 친구가 요즘 비트코인에 또 한참 또 이렇게 재미를 들였는가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세라고 하면서 60만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60만 원. 그게 번 거니까 실제 돈, 뭐, 그보다 좀 작은 돈을 가지고 갔겠죠. 6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주 사고 팔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요 돈 빌려줬던 친구는 지금 한 9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20대 초반인데 제일 많은 돈을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말씀드렸답니까? 몇십만 원? 뭐, 아르바이트비 조금 넣으면은 뭐 친구들하고 뭐 시켜 먹기 바쁘고 술 먹기 바빴는데 그간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자기가 번 돈입니다. 부모한테 받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난 부럽다. 내가 20대 초반에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은 난 지금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지금 20대 초반에 자기 힘으로 1000만 원을 불렸는데 아마 30대 30살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고 있을 거고, 또 아마 내 나이가 되면은 아마 나보다 더 부자가 돼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애들 지금 비트코인 하면서 이거 비트코인은 누가 장기 투자합니까? 그냥 사고 팔고 하겠죠. 또 그리고 공매도가 나오면 그 역시 또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돈 따먹기입니다. 말 그대로 투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투기로는 절대 큰 돈을 불릴 수가 없어요. 또 운이 좋아서 작은 돈을 투자했는데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연속적으로 운이 좋으면 몰라도 항상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해서 묵직하게 큰 돈을 들고 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큰 돈이 되지, 워런 버핏이 그렇게 많은 돈을 불릴 때까지 이렇게 묵직하게 들고 가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또 저희 가족한테도 항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실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서 좋은 주식을 오래 들고 가서 나중에 크게 버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남들한테는 투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는 아직 60만 원 가지고 놀고 있고 얘는 얼마 가면 1000만 원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물론 10년 전에는 한 2, 3천만 원 이렇게 들고 투자하시던 분이 많은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몇 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발전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참 신기하게도 10년 전에도 몇 천만 원, 5년 전에도 몇 천만 원, 지금도 몇 천만 원입니다. 도무지 투자감이 불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2, 3천만 원, 아니면 4, 5천만 원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좀 2, 3천만 원, 1억 되고 참 큰 돈 버는 것 같지만, 이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될 때까지,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이제 10억, 20억, 이제 100억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예, 투기라는 사람은 절대 이 위에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투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로 투자로 접근을 해서 좀 큰 돈을 만들어서 좀 바르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좀 인생에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만약에 이 투자를 해서 번 돈들이 여러분들 노후에 또 그리고 이 돈들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